네, 한 주간 시장 동향과 이슈를 분석해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주간 리뷰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세일 와우넷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 어떤 것을 체크해 볼까요? 예, 이번 주간 단위로 보면 이제 초반서부터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초반에는 무디스가 ESM, EFSF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이 거듭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주 초반에는 해외 시장, 아시아 시장은 조금 덜했습니다만 해외 시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화요일 날에는 이제 특히 그리스의 국채 바이백에 힘입어서 유럽 위기국의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를 하락세를 좀 보여줘서 좀 안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수요일 날 이제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당대표로 재선출되고 더불어서 중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아시아 증시가 이제 동반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증시도 주 초반에 약세를 디디고 이제 강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언급을 한 것과 더불어서 스페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들이 15년 내 최저금리로 발행 성공했다라는 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회원국의 단기 유동성을 내년 7월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유로 회원국들이 최저금리로 국채 발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분도 지금 뭐 재료들은 호황제가 번갈아서 나옵니다만은 호재 반영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체적인 이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수급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번 한 주는 외국인들만 사고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겉으로 보면 다 파는 그러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월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은 2개월 연속 매도 후에 12월 달 들어서 지금 매수 전환하고 있고 기관들은 2개월 연속 매수 후에 지금 12월 달에 들어서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 전환하는 현상들이 지금 첫 주니까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은 월간 2개월 연속해서 매도 지속하고 있지만 주간 단위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첫 주에 지금 매수 전환했고 기관들은 매도 전환하고 개인들은 4주 연속해서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기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매도 규모가 지금 매도 규모입니다만은 업종별로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 기관들은 전기전자하고 서비스 업종을 집중 매도함으로 해서 전체 규모는 매도지만 전 업종에 걸쳐서는 소규모 매수 중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운수창고하고 서비스업을 소규모 아주 작은 규모의 매수 속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개인들은 특이하게 일정 규모 이상 사고 있는 업종은 이번 주에 없었고요. 기관들은 철강금속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기관들은 철강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사지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금융업, 운수장비, 서비스업, 화학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그러한 한 주고 중복업종들은 거의 없는 한 주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망, 또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슈라든가 이제 수급을 본 후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중기적으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사파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200일선을 우리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200일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매수 신호가 지속되고 있어요. 강세 지속 시그널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중기적으로도 상승 전환 신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매수 국면에 진입이 돼서 특히 200일선 돌파 후에 연속 상승에 대한 13번째 고점이 갱신되면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모습들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200일선이 있는 1930대라든가 이 정도만 지켜진다라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지금 대부분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오늘 13번째 고점 갱신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13번째 고점의 갱신이 지난번 10월달 고점과 하락갭 구간에 보여지는 1960포인트와 1980포인트의 그 갭과 저항 구간 대에서 나타남으로 해서 조정 가능성은 조금 커진 듯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 조정 구간의 지지 구간이라고 한다라면 200일선을 전후로 한 193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지만 좀 범위를 넓혀보면 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900선과 1940선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활용될 듯합니다. 이번 주에 보면 변동성으로 이제 다음 주를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상승 가능 구간이 오히려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아진 상태밖에 안 돼요. 1980하고 1990포인트까지 가능하지만 오히려 하락 가능 구간이 1890에서 1900선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1960이면 오히려 상승 가능한 구간이 맥시멈 30포인트, 하락 가능 구간이 맥시멈 한 60포인트 정도라고 두었을 때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하락의 폭이 좀 리스크 리워드 대비해서 좀 큰 상태라 나머지 지표들도 조정 가능한 그러한 국면 속에 단기 지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 조금 자제하셔야 될 듯하고요.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밴드 과연 상승 구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포인트대로 지수대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상승 구간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1960에서 70 정도로 이제 보였는데 1960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단지 이제 변동성을 보더라도 이번 주에는 10포인트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 90이면 지난번 하락갭의 공간이 되는 거고 일단 하락 구간의 밴드로 보면 1900선이면 거의 21선이나 61선이나 아니면 지난번 상승할 때 생겼던 상승갭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래도 기대되는 상승폭보다는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제 조정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좀 상승보다는 장중에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2, 3일 조정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매수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세일 전문가와 함께 주간 리뷰, 다음 주 전망, 이번 주 정리 모두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